예.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초등학생들의 일종의 그 성범죄라고 하나? 그 뉴스원에 나온 기사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의 충격적인 성희롱 메시지, 교사들 소갈이 이렇게 난 거죠.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12살? 대충 13살쯤 되죠. 12살. 뭐, 한테 12살, 13살쯤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촉법소년에, 그죠. 촉법소년에 들어가죠. 근데 얘들이 이제 여교사들한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란 교육부 당국 애들은 특히 이제 학교장이나 이런 애들, 학교 관련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모들이 그런 것이 드러나길 두려워해서 자기 새끼가 자기 새끼를 좀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부모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애들을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욕설이나 성희롱하는 학생들, 특히 12살, 13살, 11살, 요즘은 나이가 좀 연령이 좀 낮아져 갖고 자기가 이것이 성적인 범죄인지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윌리 보스켓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얘네들은 이게 범죄가 되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실 다르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부모들의 극성, 그리고 이제 알려지기 싫어하는 또 학교 교장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들 자신들의 어떤 학교에서의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이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바로 2, 3년 지난 뒤에는 얘들 감당 못합니다. 얘들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즉 문제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아. 어차피 이런 애들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미 손 놓고 있고, 부모들도 이제 지 새끼가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범죄자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 아마 기겁을 할 건데, 지금은 그게 위험성이 모르는 거죠. 학교에 어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선고중심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학교장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전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꺼려하는, 오히려 이런 것이 문제가 개최하고 그러면은 부모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내세운 변호사에 대해 교사들을 공격하고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교사들을 문제 삼고,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적인 문제라든가 폭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촉법소년, 이제 10살부터 11, 2-3살, 서너 살, 그리고 물론 그 이상 아이들, 15살 이런 애들도 역시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가 안 되면은 격리를 하든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시기다. 1978년도 미국은 윌리 보스켓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결정을 했고,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된 시설, 예산 같은 걸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스라마나 소년원, 그리고 다른 어떤 청소년 관련 시설들, 허울뿐인
그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느냐.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더 극악하게 만들고 다른 일탈하지 않는 아이들도 문제가 발생하게끔 하는,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 방안은 가지고 있느냐. 방안조차도 없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매뉴얼이라고 치고 만들어 놓고 뭔가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작동되지도 않는 엉망진창인,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은 더 큰 범죄수로 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 인권교육, 후속 조치, 즉각 분리 시스템, 이런 것들,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인,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도 늦었지만. 며칠 전에 한 1, 2주 됐나요? 지금쯤? 그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제 뒷수갑을 채우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래서 문제가 됐다. 근데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론 상당히 폭력적인 경우 같아요. 근데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 순서일 수도 있겠지만,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그 수갑, 개구 사용,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느냐. 물론 관련된 보호소 직원들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폭력적인 걸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 고문이나 반인권적인 어떤 개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계호가 용납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는 반대입니다. 사실 실제로 본인이 그 자해를 하고 막 보호소 직원들 폭행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수갑이나 뭐 뒷수갑이라든가 포승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걸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규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도관들이 그 교도소 내에서 악질적인 범죄자의 놈들이 교도관을 공격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강하게 도구도 사용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애들이 사고치고 폭행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조치들, 예를 들면 그런 무력화 약물을 쓴다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개구를 사용하고 자해 방지제나 이런 걸 쓸 때도 거기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불필요한 고문에 대한 논란을 법무부가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건 결국은 법무부에 관련된 인력들의 전문적이지 않은 비전문성이라든가 과도한 형태의 권력의 집중, 권한의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폭력적인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쓰던 고문도구라든가 개구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되죠. 대응 정책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도소라든가 취소에서 이런 보호 시스템 자체가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강윤성이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애들, 그래서 전자발찌 신속 수사팀을 충원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빨리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경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애들을 지금 막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기존의 보호관찰관 가운데서 뽑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차라리 전문적인 경찰 애들을 스카우트 하든가,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존의 보호관찰관들을 가지고 굴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경찰한테 그런 권한 주기도 싫고, 경찰한테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의지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기존의 인력에서 딱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 하늘은 신속수사팀의 최종체는 뭘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같은 수사 대응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 등 주요 광역시에서 7명씩, 다른 도시에서 4명씩 24시간 대응하는 전체 70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70명이면 뭐 아주 많은 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들한테 수사권을 줄 수 있느냐, 이들의 지위는 어떠냐,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했을 경우 조서를 꾸민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수사한 이것도 역시 수사입니다. 그래서 기소할 때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마련돼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법무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수사라고 하는 거는. 보호관찰소도 뭐 엉망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 이제 훅 꺼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보호관찰관 전문성도 없는 애들이고 제대로 해오지도 않았던 애들인데, 이제 직접 가서 잡고 수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난감하겠습니까? 많은 당연히 법무부가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하기 싫으면은 그거 다 경찰한테 넘겨주십시오. 근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사후관리 같은 건지 범죄예방국 쪽이니까 권한은 갖고 싶고 손에 피는 묻히기 싫은 법무부 놈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죠. 제대로 할까요? 자, 사실 이제 코로나도 먹는 코로나 약이 이제 치료제가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백신도 80% 90% 맞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의 공포에선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국적인 제약사 머크에서 코로나 알약 경구용,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치료제가 지금 뭐 임상 실험이 웬만큼 완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늦어도, 빠르면 올해 내지만 늦어도 내년 봄이나 이럴 때는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뭐 이전에도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연구, 전염병 연구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넉넉히 있다가 이렇게 당한다. 공공의료진, 공공병원, 지금 허덕이고 경무에 허덕이고 관련된 이 코로나 대응 인력들, 지금은 어떻게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공공의료 인력들, 바이러스 전문 연구, 치료제 연구, 백신 연구 관련된 예산을 어쨌든 많이 좀 확보해야 된다. 투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감당 못한다. 코로나19 왔지만 또 더 큰 게 오리라는 당연히 오겠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이런 허술한 체계로 가능하냐. 일방적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소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한 2시간 전에 MBC, 3시간 전에 MBC 그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이 폭력 성향이고 또 아이들을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완전 개새끼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들을 바로 데려와서 딴 데로 몰래 이사 갔어요. 주소 감추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저는 사실 그런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전입 신고하지 마시라고. 전입 신고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데가 뭐 존재하지만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어쩔 수 없을래요. 근데 전입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함부로 이혼했으니까 남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어디 갔는지. 근데 이 경찰하고 법원이 지금 법원의 문제 같은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법원 놈들이 그거를 신청을 받아줘서 당사자한테 접근금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소지 써놔줬네. 왜 그러냐. 당신 어느 주소지로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준 거예요.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느냐. 통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신 누구누구 이름 누구누구한테 100m에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폭력 성향의 전 남편이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그걸 찾으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대놓고 알려줘 갖고,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소를 통보해 주는 거고 되는 거. 이게 생각이 있는 애들인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도 모를까?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왜 시청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서 행패 부리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주소를 되도록이면 몰래 딴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법원, 이게 대가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 법에 그러니까 그렇다. 참 이렇게 하면서도 세금을 월급 받고 사는 놈들이니 참 경찰이나 법원 놈들이나
판사놈들이나 참 답답한 인간들이죠. 그 판사놈이 이걸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무슨 주소지에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안 할까? 참 답답하죠. 거꾸로 이 범인은 너무 좋은 거죠. 뭐냐? 흥신소라든가 불법적으로 주소 찾아갖고 쫓아가서 보복하고 때리려고 했는데 몰라갖고 폭행이나 보복 못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야,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 이런 애들이 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법의 허점이죠. 근데 그 허점 자체를 누구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경찰 애들도 그렇고 특히 또 판사 애들도 뻔히 지가 내주는 건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기 싫어하는 거겠죠. 경찰이나 지원기관에서도 개정 내용도 몰라요. 세부 절차도 몰라요. 그게 어떤 피해자한테 어떤 위험이 져진도 관심이 없어. 이게 그래도 이 피해자는 절규하는 거죠. 이게 정말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 전입하지 마십시오. 접근금지 명령 해도 이게 황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몰래 다른 데 가서 주민등록 없이 사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생각 없는 인간들 많죠.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제원 아들 노엘, 아마 지금 날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12일 날이죠. 이제 구속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검찰에서 한 번 반려를 했어요. 참 힘있는 애들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모르죠. 어쨌든 너무 늦은 시간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개나 올렸는데 가능하면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 뵀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 계속은 뭐 CCM 번역해서 좀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가능하면 좀 또 뵙겠습니다.